자, 여기 대해서는 뭐 이 정도로만 하고 일단 닫겠습니다. 닫고 자, 교재에서 한번 볼까요?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이 여기까지 정보 확인까지 설명을 드렸고, 자, 여기 보면 대화창의 선택에서 이제 이거는 이제 모의 가공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확인한 것은 경로, 즉 어떻게 보면 이제 2D 와이어 형태로 확인하는 건데, 얘네들은 이제 그 현재 소재가 와이어 형태로 보이죠. Alt 7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얘를 경로를 하나를 선택하고 얘 모의 가공 얘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클릭하면 이게 색깔을 렌더링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절삭한 형태를 깎이는 것을 보여주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로 확인보다는 좀 더 입체감 있게 확인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모의 가공을 클릭하면 이게 이제 플레이, 아까 경로 확인하는 것처럼 뒤로 가는 거, 한 스텝씩 공부가 진행하는 걸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동 스텝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화질, 이거는 이제 속도를 빨리 할 건지 아니면 화질을 깨끗하게 할 건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웬만하면 화질을 최대로 높여서 하세요. 예. 그래야 좀 깨끗하게 가공면이 나오거든요. 화질을 높여주시고, 그 다음 여기는 이제 천천히, 이건 빠르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약간 한 가운데 정도로 놓고요. 그 다음 여기는 공구 충돌 시 정지라고 하는 것은, 충돌이라고 하는 것은 지공공으로 움직이면서 소재하고 부딪혔을 때, 만났을 때 충돌을 인식하는 거고요. 공구 교체할 때 정지하겠다, 이건 뭐냐면 여러 개의 경로를 선택했을 때 한꺼번에 이제 플레이를 할 때 공구가 교체되는 과정에서 한 번씩 멈추게 하겠다는 얘기. 클릭하면 전체 쭉 가는 게 아니라 공구를 교체할 때 멈추겠다, 충돌을 했을 때 멈추겠다. 그 다음에 각 작업 직후에 정지하겠다. 이거는 이제 경로가 끝나는 부분부터 이제 하나씩 경로를 확인하겠다. 그래서 지금 하나만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의미는 없지만, 이렇게 해서 플레이를 한번 해보죠. 자, 얘 플레이를 눌러보시면 공구가 내려와서 돌고 빠지죠. 근데 깎이지가 않죠. 우리가 가공 깊이를 안 넣었어요. 깊이를 안 넣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0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깎이는 것이 안 보이는데, 자, 그럼 깎이는 것을 보기 위해서 얘를 닫고요. 확인을 눌러서 확인 누르면은 닫혀지죠. 닫은 다음에 여기 조건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조건에 들어가서 여기 조건 있죠. 아까 이제 공구를 바꿨는데 이제는 조건에 들어가서 깊이 값을 바꿔볼게요. 2번을 선택할까요? 1번 말고 2번. 두 번째 거 조건 들어가 볼게요. 조건 들어가서 여기 보면 연결 조건이라고 있어요. 연결 조건. 연결 조건은 깊이에 관한 것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연결 조건에 들어가서 가공 깊이에다가 -5 5라고 놓고 확인. 그 다음 얘는 -10. 3번은 -10으로 바꿔서 조건에 들어가서 -10 확인해 볼게요. 확인하고, 그 다음에 여기 X로 되어 있는 거 재생성, X로 되어 있는 대상 재생성. 그러면 X로 체크되어 있는 부분들이 다시 경로를 재생성하거든요. 자, 해서 보면 경로가 위치가 달라지죠. 처음 거는 Z가 0에서 돌아가는 거고, 두 번째 거는 Z가 -5, 세 번째 거는 Z가 -10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세 개를 다 선택을 해서 모의 가공을 해볼게요. 전체를 선택해서 전체 선택한 다음에 모의 가공을 눌러보시면 이제 깊이 값을 다르게 확인할 수 있죠. 자, 모의 가공 눌러보겠습니다. 자, 모의 가공 눌러놓고 여기서 각 작업 후 정지 하고 있습니다. 각 작업 후 정지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뭐 좌표 상세 표시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것도 그냥 표시하죠. 표시한 상태에서 플레이를 눌러보겠습니다. 플레이. 자, 첫 번째 경우 생성이 한번 했죠. 일단 멈춰 있어요. 그죠? 멈춰 있죠. 일시 정지되었습니다. 계속하려면
시작, 스텝 또는 빠른 진행을 누르세요 라고 있어요. 얘를 또 한번 누를게요. 누르면 자 이제 마이너스 5에서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얘를 약간 틀어볼까요? 틀어볼게요. 이렇게 마이너스 5에서 움직인 거고요. 그러면 또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이렇게 됐죠. 이 마이너스 10까지 들어가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거는 0에서 움직였고, 두 번째 거는 마이너스 5에서 움직였고, 세 번째 거는 마이너스 10에서 움직였고, 이렇게 된 거예요. 뭐 지금까지 한거 안 되는 거 있어요? 있으면 없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를 백을 해볼게요. 백. 처음 상태로 돌아가요. 공작물이. 처음 상태로 돌아가죠. 이거 누르니까. 그죠? 돌아가고 여기 보시면 조건 설정이라고 있어요. 조건 설정. 이 모의 가공에 대한 조건을 설정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뜹니다. 조건 설정. 자, 여기서 뭘 보려고 하냐면 공구 교체 시 색상 변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공구가 바뀔 때 절삭면의 색깔을 다르게 표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공을 할 때는 이제 한 색깔로만 나오면 이게 1번 공구로 작업한 면인지 2번으로 작업한 면인지 3번으로 작업한 면인지 잘 구분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걸 구분했으면 좋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체크를 해 놓고 보통 작업을 합니다. 이걸 체크해 놓고요. 확인한 다음에 다시 한번 플레이를 시켜보시면 자 이게 첫 번째 경로 절삭 하지 않았죠. 다음 두 번째 경로 이게 두 번째 경로죠. 자, 세 번째 경로 이렇게 해서 색깔을 다르게 표시하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공구마다의 절삭 색깔을 다르게 표시해 주는 게 기능이에요. 이 정도로 해서 모의 가공은 이제 더 세세한 조건은 나중에 차차 필요하면 하도록 하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G1이라고 되어 있네요. G1. 자 G1은 G코드예요. G코드. 즉 여러분들이 실제 가공 머신센터에서 인식할 수 있는 코드 프로그램 언어죠. G코드 G01, G02, G03 이거를 생성하는 건데 이거를 포스트 프로세서라고 합니다. 포스트 프로세서는 후처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경로를 생성했으면 나중에 어떻게 처리하겠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NC 코드로 바꿔주는 거죠. 자, 얘를 다 선택된 상태에서 얘를 G1을 눌러볼게요. 자, G1을 눌렀어요. 자, 여기 보면 포스트 프로세싱이라고 되어 있고 활성된 포스트는 MP판, PST 이렇게 있어요. MP판은 뭐에 약치냐면 머시닝 센터인데 파낙, MP 파낙 포스트다. 우리가 보통 이제 현장에 쓰는 게 파낙을 많이 쓰죠. 물론 이제 비전을 쓰는 사람도 있고, 지멘스를 쓰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쓰지만 통상은 일반적으로는 파낙 시스템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파낙으로 되어 있어요. 포스트를 내가 바꿀 수 없어요? 얘를 클릭할 수 없습니다. 그 9.1은 여기서 바로 클릭하면 바꿀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X버전에서는 여기서는 바로 못 바꾸고요. AI 기능이나 설치하거나 또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꾸는 방법이. 그 다음에 여기는 MCX 파일 참조 주소문 출력 체크할 필요 없을 것 같고 NC 이름이라고 되어 있는데 NC 이름 이거는 그 NC G코드를 생성을 했을 때 걔를 쓰기 된 묶기라고 되어 있는데 그 NC 이거 확인 누르면 어떤 이름으로 저장할 건지를 물어볼 거냐 이거 물어보는 거고요. 엎어쓰기를 체크하면 안 물어봐요. 그러면 어떻게 저장하느냐? 무정도의 시스템 기본이 틴가로 되어 있어요. 그걸로 그냥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면이 NC 코드가 바로 뜨게 할 거냐? 근데 통상은 그냥 바로 컴퓨터에서 기계로 그냥 전송해버리기 때문에 굳이 이 NC 이름을 꼭 확인할 필요는 없거든요. 막힌 파일만 있으면 NC를 바로 출력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엎어쓰기 많이 씁니다. 그래서 얘를 체크하고 그냥 바로 생성해버려요. 확인 누르면 여기 이제 수정이라고 체크되어 있어야 NC 코드가 보여요. 이걸 체크 끄면 안 보여요. 이걸 딱히 손댈 일이 거의 없어요. 없고 엎어쓰기 체크하고 확인 누르면 NC 코드가 보입니다.
자, 보이는데 저는 출력 편집기를 싱크로 해놨어요. 근데 여러분들 싱크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마스터캠이라고 하는 편집기로 뜰 것 같아요. 여러분 설정에서 환경 설정 제가 첫날인가 설명을 드렸죠. 이거를 싱크로 해놓으면 이렇게 뜬다라고. 근데 저는 여러분들하고 코드가 다르죠. 그거는 저는 이 포스트를 수정을 해놓은 상태. 여러분들은 수정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시퀀스 번호라든지 위에 어떤 주소문 이런 것들이 많이 뜨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도 그냥 쓸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장비에서 쓸 때 여러분들이 지금 출력된 형태로 하면 알람이 뜰 수 있어요. 왜냐면 보통은 여기에 A0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부가축이 달려있는 장비는 그냥 해도 상관없는데 부가축이 안 달려있는 장비 A0가 코드에 들어가 있으면 알람이 뜨는 장비도 있어요. 너가 A0가 없는데 A0가 나와 있다. 알람 뜨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 상태는 제가 포스트를 수정한 상태고 여러분들 수정이 안 된 상태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마캠으로 출력되어 있으면 이게 어차피 C코드 데모 버전으로 되어 있으면 경로 확인이 안 돼요. 저는 지금 여기서 백플롯을 누르면 경로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여기 백플롯을 누르잖아요. 여기 누르면 여기 경로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NC 코드를 가지고 경로화 시키는 거고 아까 마캠에서 생성된 경로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가공이 필요한 거는 얘가 필요한 거거든요. 얘가 정상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코드인지 여기에서 검증이 돼야 돼요. 마캠에서 검증이 됐다고 해서 그대로 작업되는 건 아니야. 물론 이제 포스트가 확실하게 검증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냥 이렇게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얘가 제대로 돼야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사건들도 확인을 해보고 가공을 하죠. 근데 이제 포스트가 여러분들 지금 세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게 어떻게 출력되는지 몰라요. 포스트 파일이 뭐냐에 따라서 출력되는 형태가 달라지거든요. 현재 지금 여기서는 공구가 10파일짜리, 80파일짜리 페이스컷하로 세팅이 돼 있어서 보이는데 여기서도 공구 이것저것 다 세팅할 수 있어요. 이게 평행드밀인데 10이다 하면 10파일로 바뀌죠. 여기서도 플레이 누르면 공구가 이동하는 것을 확인해 보세요. 이건 지금 풀 버전이에요. 크랙 버전. 제가 예전에 드렸잖아요. 그걸 깔면 이렇게 되는 건데 데모 버전을 하게 되면 이 기능이 없어요. 경로 확인하는 기능이. 참고하시고요. 일단은 이거는 여러분들 안 보여도 될 것 같고 나중에 차차 또 설치하시고요. 자, 보시면은 강제 공구 교환 맞아. 공구가 번호가 다르지. 자, 1번 공구 일단 코드를 볼게요. 자, 퍼센트로 시작하죠. 퍼센트는 데이터 전송 시작을 알려주는 겁니다. NC 코드를 전송을 할 때 이 퍼센트가 기기에 들어가면 데이터가 오고 있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죠. 그 다음 맨 마지막에 퍼센트가 들어오면 데이터 전송이 끝났구나 이렇게 인식하는 거고, 그 다음 프로그램 번호, 그 다음에 총괄시켜주는 코드, 그 다음에 Z 원점 복귀, 그 다음 공구마다 어떤 공구에 대한 속성, 커맨드 창, 그 다음 공구 교환 명령, 그 다음 G54, 그 다음 위치 잡고 회전하고 회전수 아까 3000 들었었죠. 그 다음 G43 길이 보정하면서 Z25까지 들어가고 N08 절상을 뿌려주고. 여러분하고 거의 비슷할 건데 앞뒤로 주소문이 들어가고 해서 좀 정신없이 보일 거예요. 다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공구 교환 명령. 이건 2번 공구죠. 2번 경고점 2번 H값, D값. 2번 공구 교체하고 또 작업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포스트 수정하는 것은 모르겠어요. 이제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되면 설명할 건데,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이 포스트를 여러분들 가져가서 여러분들이 이걸로 출력하면 저거 똑같이 나와요. 그 포스트 파일은 어디냐면, 현재 이 포스트라고 하는 게 아까 NC 코드 출력할 때요. 얘거든요, 얘. 그럼 얘가 어디 있냐면, 여기 플러스 눌러서 파일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파일. 이게 이제 경로 속성 같은 건데요. 여기 파일을 클릭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들어가는데, 여기 보시면 수정, 바꾸기 쭉 있어요. 얘는 그룹으로 관리하는 건데,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현장에서 작업을 할 때 두산 6.5기다, 7호기다, 하스 거다, 또는 지멘스 거다 그러면 장비를 딱
장비를 딱 한 그 장비를 정해서 작업을 했을 때 그 장비에 대한 속성이 머신 속성이에요. 여기 머신 형태라고 나와 있어요. 머신이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 머신에 장착되어 있는 컨트롤러는 이제 그 파낙이나 지멘스나, 기계는 두산 건데 컨트롤러는 파낙 걸 장착하잖아요. 또는 뭐 지멘스 거라든지 두산 거라든지 아니 뭐야 비전 거라든지 이 컨트롤러를 이해하는 거고, 이 포스트는 코드가 출력될 때 세세한 어떤 형태로 출력될 건지 이 세 가지가 한 문법으로 돼 있어요. 그럼 얘가 머신 형태가 왜 있느냐? 머신 형태는 이게 3축 파일인지 두가축인지 5축인지 장비가 틀릴 거 아니에요. 그 장비의 특성을 여기 설정하는 거고, 컨트롤러는 이걸 작업을 할 때 공구를 연달아 교체할 건지, 원호가공에서 어떻게 출력할 건지, 그 다음에 뭐 대기 공구들을 출력할 건지 말 건지 이런 것들을 컨트롤러에서 정의를 하고, 포스트라고 하는 것은 작업자마다의 특성, 나는 공구를 교체하고 절삭률을 교체하자마자 절삭률을 뿌리는 사람도 있는 반면, 또는 거의 밑에 접근해서 절삭률을 뿌리는 사람도 있고, 그죠? 회전을 위에서 할 건지 아니 밑에 내려서 할 건지 뭐 이런 특성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포스트에서 자기 입맛에 맞게 수정해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관리를 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포스트를 수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수정을 눌러보면 컨트롤러까지는 그대로 쓰고, 자 여기서 이제 여기 포스트라고 하는 게 항목이 있어요. 포스트 항목인데 MP8으로 돼 있죠. 여러분들하고 MP8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근데 현재 얘가 어디에 있느냐? 여기 경로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C 유저의 퍼블릭 공유의 공유 문서에 쉐어 마켓 x6이라고 하는 밀 안에 포스트라는 폴더 안에 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 위치에서 얘로 정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위치에 가서 제 거 이거 MP8 포스트 있죠. 이거를 카피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가서 기존에 있는 걸 지워버리고 얘를 갖다 놓고 다시 출력을 하면 그걸로 출력이 가능하죠. 그래서 포스트를 이거는 이제 보통 현장에 쓰는 사람들은 그 장비마다 포스트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 하스 걸 할 때는 하스 포스트, 뭐 여기다가 MP8, 뭐 하스 이렇게 적어놓는다든지, 또는 6폭이다 6.5 이렇게 두산 6.5 이렇게 포스트 이름 만들어 놓고 그걸 선택해서 출력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에는 지금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에다 여러 개 추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추가하는 것은 너무 복잡한가? 일단 한 번만 설명하고 나중에 또 설명할게요. 저기에 나오게 하려면 이 설정에서 컨트롤 정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컨트롤 정의에서 포스트를 추가해줘야 여기서 떠요. 컨트롤 정의 관리자 들어가서 여기 포스트 선택이라고 하는 게 항목이 있어요. 포스트를 MP8 하나만 쓸 거면은 이걸 그냥 수정해서 쓰면 돼요. 다른 걸로 바꿔서 이름 바꿔서. 근데 경우에 따라서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할 수도 있다. 장비랑 두세 개 관리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포스트를 여러 개를 여기다 추가를 해보면 아까 거기서 이 포스트를 뜬다는 얘기죠. 여기서 포스트 추가, 파일 추가 한번 해볼까요? 파일 추가를 눌러서, 자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마스터캠을 깔면 제공하는 포스트들의 목록이, 자 여기서 제가 지금 이 MP8은 A축이 있는, 부가축이 있는 타입이고요. 여기서 이름이 다른 이걸로 선택해볼게요. 4축도 부가축이 달려있는 타입이에요. XYZ에다가 회전축이 하나 달려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확인 열기 해볼게요. 그러면 포스트가 2개 됐죠. 그래서 확인 눌러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기존에 하나만 있었는데 하나가 추가됐어요. 그렇죠? 근데 이 상태에서는 그냥 확인하고 나가버리면 안 떠요. 왜? 이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얘는 체크가 안 돼 있어요. 제대로 적용이 안 된 거야. 그럼 얘를 선택한 다음에 적용을 눌러줘야 돼요. 얘를 선택을 하고 나서 이런 메시지가 뜨면 확인하시고요. 지금은 이거 하고 나서 적용이 안 된 상태니까 이걸 눌러줘야만이 저게 적용으로 바뀌어요. 어딨어? 저장을 눌러줄까? 저장을 눌러주면 되겠네. 저장. 여기 보면 저장을 눌러주면 체크가 바뀌죠. 아까는 체크가 안 돼 있었는데 지금 체크가 된 걸로 바뀌었죠. 이 상태에서 확인하고 나가면, 이 상태에서 확인하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추가한 포스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현장에 작업해도 포스트 한 두 개, 세 개, 그 이상은 보통 안 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추가해 놓으면 여러분 그때그때 포스트를 바꿔서 생성할 수 있습니다. 나는 뭐 두산 컨트롤러의 두산 장비냐, 뭐냐, 화천 장비냐, 장비에 따라서 만들어 놓고 두산에서 할 때는 이거, 화천에서 이거 할 때, 보통은 이제 공통적으로 다 작업할 수 있게 포스트를 수정해 놓는데, 특수한 경우 같은 경우는 얘네들을 원하는 거 선택을 해서 확인한 다음에 코드 출력하시면 돼요. 자, 이걸로 바꿔볼게요. 밑에 걸로 바꿔서 제가 출력을 해볼게요. 아마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비슷하게 출력될 거예요. 교체를 했죠. 확인한 다음에 얘를 다시 G1을 눌러서, 자, G1을 누르니까 닫겠죠. 아까 MP8이었는데 그게 닫혔잖아요. 확인 눌러서 코드 출력된 거를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비슷할 거예요. 아마 이처럼 주소문들이 잔뜩 나오고, 이거 이제 툴 테이블이라고 하는데, 툴 테이블을 선두에 묶어서 이렇게 나올 건지 공구별로 나올 건지 선택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지금 공구별로 나오게 해놔놓고, 이거 이제 시퀀스 번호, 순서 번호죠. 번호가 나오게 할 건지 말 건지. 그 다음 보면 C0가 나오죠. 얘는 아까 그거는 C0가 부가치로 되어 있네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냥 디폴트는 A0로 나오거든요. 얘는 나오게 할 건지 말 건지 포스트에서 건들면 돼요. 포스트에서 수정하면 이게 나오게 할 건지 말 건지 알 수 있습니다. 포스트 수정하는 것은 일단 봐서 제가 내일 대략적으로 수정하는 것을 올려줄게요. 여러분들 지금 포스트 수정하는 거 얘기해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나중에 동영상을 만들어서 포스트 수정하는 것만 간략하게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일단 코드가 출력된다. 그럼 그 코드를 가지고 이제 가공을 하시면 된다 라는 얘기고요. 자, 그게 이제 G1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자, 여기 있는 것은 이제 고속 가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기능은 딱히 뭐 사용할 용도가 이게 최적화해서 이송 속도 같은 걸 뭐 조절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뭐 제가 거의 쓸 일이 없을 것 같고요. 저도 거의 쓰질 않아서 이거는 내가 생성된 툴패스를 최적화 시켜주는 기능이에요. 근데 딱히 적용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일단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삭제예요. 툴패스 삭제. 그 다음 여기 물음 표시가 되어 있는데, 항상 모든 어떤 기능에는 여기 물음 표시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 여기 있는 기능에 대한 설명인데, 이 영어로 되어 있어요. 이게 한글로 되어 있으면 좋은데 영어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도 이제 새로운 버전이 나오거나 했을 때는 얘를 열어서 그림이라도 보면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2018이라든지 최신 버전 잘 안 써봐가지고 요즘 최신 버전이 나오면 한번 열어서 보거든요. 그럼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면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교재도 없고. 그래서 그럴 때는 이렇게 들어가서 얘 클릭해보면 각각의 기능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혹시 모르면 보시면은 지금 아까 우리가 설명을 했던 내용들이죠. Select all operation, Select all dirty operation. 더티라고 표현하네요. 얘 X 표시된 걸 더티라고 표현하네. 그 다음에 이건 regeneration, 다시 재생성하겠다. all selected operation, 모든 경로를 다시 하겠다. 그런 내용을 쭉 주는데 다 영어로 돼 있다는 거예요. 영어가 되시면은 좀 좋겠는데, 저는 일단 그림만 봅니다. 일단 그림 보고 이런 기능이 있다라고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열쇠 같은 게 있어요. 이 열쇠는 뭐냐면 우리가 경로를 생성을 했는데 그 경로를 수정을 못하게 잠궈놓는 기능. 그래서 내가 1번을 만약에 실제 이제 뭐 툴패스 하는데 1번을 수정이 안 되게 하고 싶다. 그럴 때는 1번을 선택하고 얘를 누르면 이렇게 바뀌어요. 선생님 보시면 뭐 틀어졌잖아요. 이게 열쇠가 지금 잠겨져 버렸죠. 이 상태에서 얘를 재생성하면 재생성이 안 돼요. 어떤 조건을 내가 수정하고 나서 재생성을 하도 재생성이 안 됩니다. 이게 거의 쓸 일 없는데요. 그냥 이런 기능이 있다. 여러분들이 무심결에 이걸 막 클릭하다가 이렇게 된 상태에서는 이게 뭐예요?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잠금 장치에. 그럼 얘 해제하려면 또 한번 클릭하면 해제됩니다. 재생성이 안 되게 해놓은 건데 딱히 쓸 일은 별로 없더라고요. 이렇게 얘를 내가 뭐 조건을 가서 바꿨어요.
여기를 10인데 내가 마이너스 15로 바꿨어요. 15로 바꾸고 나서 이렇게 됐는데 이 상태에서는 얘를 재생성 누르잖아요. 그럼 재생성 안 돼요. 잠겨있다. 잠겨있어서 작업을 못한다. 이게 배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류시켜주는 기능이거든요. 배치 작업된 작업은 재생성되지 않는다. 즉 잠겨있는 것은 재생성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해제할게요. 해제. 자, 해제한 상태에서는 재생성하면 되죠. 그럼 다시 경로가 생성된 걸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 여기는 이제 경로를 표시를 할 건지 말 건지 선택하는 거예요. 네, 현재 보시면 이게 여기 경로가 색깔을 보시면 이게 진한 색깔로 되어 있죠. 진한 색깔로 되어 있으면 경로를 표시하는 거거든요. 근데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자, 얘를 다 선택해 볼게요. 선택하고 펼쳐보시면 이 경로 색깔이 얘를 클릭하면 선택된 경로를 보이게 하고 말고 하고 하는 거예요. 보였다, 안 보이게 하고. 자세히 보시면은 지금 경로 부분이 진해졌다가 어두워졌다가 하죠. 이 부분이 여기가 색깔이 진하면 보여지는 거고요. 이게 흐릿해지면 안 보여지는 거예요. 얘를 클릭해서 반전할 수 있어요. 보였다, 안 보였다. 얘를 클릭하면 보였다, 안 보였다 하거든요. 근데 특정한 것만 보고 싶다. 그럼 특정한 것만 뭐 안 보이게 하고 싶거나 또는 보이게 하고 싶거나 할 때는 그것만 선택해서 하시면 돼요. 그럼 지금 맨 밑에 있는 것만 지금 보고 있죠. 맨 밑에 있는 거 얘만 보이고 얘네들은 꺼져 있는 거예요. 보이게 하려면 다시 한번 클릭해서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 안 보이게 하고 싶으면 다 안 보이게 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경로를 보이게 하고 안 보이게 하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옆에 있는 것은 유령 표시로 되어 있는데요. 내가 1번을 유령 표시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유령 표시로 되어 있는 것은 NC 코드 불가능으로 바꾸는 거예요. 유령은 경로는 있기는 있지만 우리가 G 코드를 출력할 때 G 코드를 출력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나중에 경로를 생성할 때 참조 공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경로를 생성을 했지만 이 생성된 경로는 다음 경로를 생성하기 위해서 다음 경로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생성된 거예요. 실제로는 작업은 안 할 건데 단지 이 두 번째 작업에서 얘가 필요해. 얘를 가지고 뭐 비교 판단해가지고 재가공을 한다든지 그런 용도로 쓸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얘는 코드가 생성되면 안 되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전체를 다 선택하고 코드를 출력해도 이 부분은 출력되지 않습니다. 경로가. 그럴 때 필요해요. 그리고 또 선형 배열을 하거나 할 때 얘네들 다 묶어가지고 선형 배열을 시키면 얘네들은 유령 표시로 바뀌고 선형 배열 한 거에 얘네들 다 포함되거든요. 그럼 얘네들은 선형 배열을 썼기 때문에 출력했기 때문에 여기서 출력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럴 때는 유령 표시로 바꿔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령 표시 해제는 다시 한번 클릭하면 해제돼요. 다시 한번 클릭해서 해제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냐면 선택된 경로만 화면 표시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좀 필요한데 경로가 몇 개 안 되니까 여러분들 이걸 껐다 켰다 막 하잖아요. 되게 귀찮아요. 얘가 뭐냐면 얘는 선택을 한 경로만 보여지게 돼요. 자동으로. 이게 지금 다 꺼져 있는 상태잖아요. 얘를 클릭하면 현재 선택된 경로가 2번이잖아요. 2번이 경로가 화면에 보여요. 이렇게. 내가 1번을 클릭하면 1번이 보여요. 3번을 클릭하면 3번이 보이고 선택한 경로만 보이게. 나머지는 꺼져요. 자동으로. 선택한 경로만. 내가 경로를 선택하면 그 경로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좀 편하죠. 이게 이것저것 다 보이면 좀 다 선택하면 다 보여요. 이걸 다 선택할 때 얘를 클릭하지는 않고요. 여기 가공 경로 그룹이라고 있죠. 얘를 클릭하면 밑에 있는 거 싹 선택돼요. 가공 경로 그룹. 가공 경로 그룹을 선택을 하면 다 선택된다. 그룹을 선택하면 밑에 있는 것들이 다 선택되는 거, 생성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원하는 것만 선택한다 그러면 그 원하는 것만 선택되게 할 수 있고요. 자, 얘만 선택한다 그러면 얘만 선택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옆에 있는 거 뭐냐면
선택된 경로하고 연관이 있는 도형만 표시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게 지금 도형이 몇 개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엄청 복잡한 그 경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내가 현재 이 경로 작업을 하는데 사용했던 도형이 뭔지 내가 그걸 알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얘를 클릭하면 현재 이 경로에서 사용한 도형만 화면에 표시가 돼요. 얘를 클릭하면 이렇게 얘가 우리가 선택한 체인이잖아요. 외곽에 있는 건 체인이 아니죠. 그 경로가 아는 걸 선택하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현재 2번 경로를 생성을 했는데 이때 사용한 도형이 이거고 그 다음에 그 경로가 이거다. 그래서 이것만 딱 보이면 판단하기가 수정하거나 어떤 그 확인하기가 편하죠. 그것만 보이니까 이게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무이가공의 이제 작업관리자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근데 이제 이걸 체크해 놓으면 그 도형이 없어졌다고 막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걸 체크하면 현재 선택된 경로에 관계된 것만 보이니까 다른 것도 잠깐 숨겨지는 거거든요. 히든 경우처럼. 그러니까 없어졌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딱 연구가 끝났으면 꺼버리면 돼요. 다 보이니까. 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했고, 자, 이제 속성. 아까 우리가 이제 그 대략적으로 봤던 그 기능에 대한 설명인데요.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파일 다시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그룹. 아까 그룹으로 관리한다고 했죠. 이 그룹은 내가 이제 이름을 바꿀 수 있어요. 지금 머신 그룹 1번이 되어 있는데 1번이라고 하는 이 머신 그룹에는 그 기계 타입은 밀 디폴트 mm이라고 하는 기계 타입으로 되어 있고 컨트롤러는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이걸로 이름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이제 여기 들어가서 기계 타입도 속성을 바꿀 수 있어요. 바꾼다는 게 뭐냐면 이 밀 디폴트 mm으로 되어 있잖아요. 자, 여기서 수정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수정에 들어가 보면 현재 이게 머신 환경 설정인데 머신 베이스는 테이블이 있고 그 다음에 Y축이 있고 Y축이죠. 그 다음에 X축이 위에 올라가 돼 있어요. 이게 Y축이 우리가 보통 이제 밀링에서 Y축 위에 X축이 있는 거죠. 그래서 Y축이 있는 것을 이제 새들이라고 하죠. 새들. 이게 베이스 위에 새들이 있고 그 새들 위에 테이블이 있는 거죠. 그래서 Y축 위에 X축이 있고 X축 위에 A축, 부하축이 있는 거죠. A축, 인덱스가 달려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머신 풀 테이블이 있다. 테이블이 그게 언제든지 뭐 있는 타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주축은 스피들 그룹이 있고 Z축, 위아래 내려오는 거죠. 그 다음에 B축, 얘는 B축도 있네요. C축도 있네. B축이면은 이제 Y축이 회전축이죠. 그 다음에 C축은 Z축이 회전축이고 그 다음에 풀 스피들이 있다. 이러한 기계를 타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세세한 조건을 넣을 수 있어요. 근데 그냥 너무 복잡해지죠. 저도 거기까지 잘 모르는데 이렇게 가면 그 O축 같은 경우는 이게 영향이 있어요. O축 같은 경우는 회전하거나 tilting할 때 간섭이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이제 공부를 할 때 A축이 돌아갈 때 앞으로 90도, 그 다음에 앞으로 120도, 뭐 뒤로 90도 이런 것들이 제한이 돼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여기서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만 이 경로를 생성할 때 그 범위를 벗어나서 경로가 생성이 된다든지 그런 거 할 수 있는데 보통 3축에서는 손 안 돼요. 손 안 되고 이제 부가축을 A축을 할 건지 B축을 할 건지 뭐 C축을 할 건지 이런 것들 설정하거나 그럴 때 특수한 경우에 하는 거고요. 이게 뭘 하기 위해서 설명했냐면 이 기계 형태, 이 기계 설정 같은 것들을 여기서 해놓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여기 보면 디폴트 다른 것도 있어요. 다른 것들을 선택하면 체크하면 이거 설정 같은 게 바뀌고 얘를 추가하거나 빼거나 할 수 있어요. 이게 기계 타입을 지금 A축 되어 있는데 얘를 B축으로 바꾼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수정해서 바꿀 수 있다. 이런 기능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기계 형태, 구조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컨트롤 정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컨트롤 정의를 들어가 보면 컨트롤 우리가 기계가 있고 하드웨어가 있고 그 컨트롤러가 있잖아요. 그 컨트롤러에 대한 속성을 여기서 수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수정하는 것은 보통 NC 출력
NC 출력은 아까 시퀀스 번호를 출력할 건지 말 건지. 얘를 크게 해보시면 얘가 체크가 되어 있으면 시퀀스 번호가 나오는 거고요. 체크가 안 돼 있으면 시퀀스 번호가 안 나와요. 자, 해보세요. 한번. 이거를 체크를 끄고 확인한 다음에 다시 코드 출력해 보세요. 저는 아예 포스트에서 안 나오게 해놨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고, 저 포스트 바꿨죠. 나오는 수는 영역 바뀌었네요. 자, 얘를 체크를 안 하고, 체크를 지금 돼 있는데 체크 꺼볼게요. 체크를 끄고 확인한 다음에 코드 출력해 볼게요. 지원 눌러볼게요. 자, 이거는 수정이 안 된 포스트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퀀스 번호가 안 나오죠. 아까 나왔었는데 지금 안 나오잖아요. 근데 위에 보시면 얘네들은 포스트에서 수정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나오는데 지금 여기 앞에 있는 거 시퀀스 번호만 안 나와도 그게 훨씬 깔끔하죠. 그래서 컨트롤러에서 시퀀스 번호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컨트롤러에서 하는 게 뭐냐면 대기 툴 G43, H01, Z25 다음에 보통 대기 툴이 나오잖아요. 이게 1번이니까 2번이 나오면 맞죠? 이 대기 툴 이것도 아까 컨트롤러에서 정의. 다 지워지면 다시 생성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파일을 넣다가 새 파일을 넣다 보니까 없어져버리는데. 경로가요? 아니 지금 수업 받는 게요. 아예 다 없어져버리고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장 안 하셨죠? 네, 저장 안 했죠. 그거 다시 만들어야죠. 다시 만들어요. 파일을 카피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시퀀스 번호가 다 안 나오죠? 네. 네, 여러분 돼요? 하시는 분 맞아요? 되나요? 예? 그럼 이거 못 들어가겠다고 멈추라고. 별로 못 들어갔어요, 저는. 잠깐 다른 데 그래요? 다시 볼까요? 여기 그 파일에서 네. 이게 수정 파일에서 수정해서 여러분들이 머신 형태는 바꿀 일이 없어요. 머신 형태는 바꿀 일이 없고 이 컨트롤러하고 포스트는 종종 바꾸거든요. 컨트롤러에 들어가서 NC 출력에서 이거를 체크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바뀐다. 파일이 안 들어가지고. 파일이 안 들어가죠? 네. 이 파일 출력하면 되는데? 뭔가 지금 하고 있네요? ES 무슨 뭔가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파일. 체크이 돼 있는데 체크 꺼주세요. 네. 끄시고 다시 확인한 다음에 G코드 한번 출력해 보시면 확인하시고 G코드 출력하면 아까처럼 이제 NC 코드가 안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대기툴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옆에 나오는 공구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보통 이제 우리가 매거진이 랜덤 타입이잖아요. 동그랗게 달리는 거 옆에 바깥에 달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암이 주축과 매거진과 공구를 막 끼워내잖아요. 랜덤식으로. 그렇게 할 때 이제 미리 다음 공구를 매거진 돌아가서 스탠바이 위치에다가 대기 위치에다 딱 갖다 놓는 거. 이게 이제 대기툴이잖아요. 그 대기툴을 쓸 거면 아까 그 컨트롤 정의에서 보시면은 그 공구에 보시면 스테이지 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공구 루틴 처음 공구 불려진 공구 루틴 사용 복잡한데 대기 툴 쓸 거냐 말 거냐 그거예요. 그래서 얘를 체크해 놓으면 대기 툴이 나와요. 다음 공구가 바로 그
G43 그 블럭의 옆에 나온다는 거죠. 한 상태에서 확인 눌러볼게요. 확인 누르고 다시 G코드 생성을 하면, 포스트 수정하는 것은 이제 포스트에서 수정하는데, 이제 이게 그 예전 버전에서는 9.2 버전에서는 이런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포스트에서 다 결정을 했는데, 지금 X 버전에서는 기본적으로 좀 많이 쓰는 것들은 컨트롤 정의해서 사용자가 쉽게 바꿔서 할 수 있게 해놨어요. 지금 대기 툴이 나오죠. 이렇게. 그 다음에 C0가 나오는 게 있는데, 이 C0만 없애면 웬만큼 사용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 C0는 포스트에서 그냥 안 나오게 하면 돼요. 좀 차후에 한다고 하고. 이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수정하면 주로 쓰는 것들. 그 다음 또, 이 원호 가공 형태가 있는데, 제가 예전에 그 카카오톡인가? 거기다가 올렸는데, 어떤 친구가 물어봤어요. 이걸 그 IJK로 나오는데 나는 R로 출력을 하고 싶은데 IJK가 아닌 R로 출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 뭐 제가 공유 그 카톡 그 열린 채팅인가 거기다 올리긴 올렸는데, 일단은 이제 그것도 컨트롤 정의해서 할 수 있어요. 여기서 파일에서 컨트롤 정의에 들어가 보시면 원호 출력 형태가 있어요. 원호라고 하는 부분을 체크하시면 델타 시작에서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이게 IJK로 출력하는 거예요. 이거를 클릭해서 R로 출력하겠다 해놓으면 R로 출력이 됩니다. 근데 여기 뭐 있으면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뭔가 잘 모를 것 같긴 한데요. 이거를 체크하면 원호 가공해서 원호의 R 값을 어떻게 출력할 건지 그거거든요. 얘를 체크를 해서 R로 출력하겠다 반경 체크해 주시면, 여기 체크해 놓잖아요. 그러면 R로 출력이 돼요. 아까는 IJK로 출력이 됐었잖아요. 이거 R로 바꾸고 다시 출력을 하시면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없을 수 있듯이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는데, 그래도 좀 많이 쓰는 것들에 대한 설명이. 자, 이렇게 해놓고 확인하고 다시 확인하시고 G코드 출력하시면, 아까는 이제 IJK로 됐는데 자, 지금은 R로 출력되는 거 볼 수 있죠? 이렇게 여기가 R로 출력되더라. 그래서 대기 툴, 그 다음 R로 출력하는 거, 그 다음에 시퀀스본 안 나오게 하는 거, 이 정도 봤어요. C0는 이제 부가축 안 하겠다라고 포스트에 체크를 끄면 되거든요. 근데 이걸 잘 몰라가지고 일일이 다 수정하는 사람 있어요. 현장하면 일일이 다 지우고 여기다 뭐 문자 넣고 대기글 넣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시는데, 한 번만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정상적으로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컨트롤 수정해서,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공구 목록 뭐 바꿀 일 별로 없고요. 여러분들 이 공구 목록을 만들 수 있어요. 이게 공구 목록이 얘가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밀 언더바 mm 툴스라고 하는 그 공구 목록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근데 그 회사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 주로 많이 쓰는 것이 거의 한 50개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공구가 많이 주로 쓰는 것들이. 그러면 그 공구를 목록을 만들어 놓고 작업하면 거기에 피드나 회전수, 공구의 직경, 날 크기 이런 것들 다 세팅을 해놓으면 할 때마다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목록에서 바로 이제 클릭해서 볼 수 있게
그러면 목록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그 목록으로 연결을 시켜놓으면 시작을 할 때 항상 그 목록이 떠요. 아니 공구 목록 만드는 것은 뒤에 나와요. 그때 설명드릴게요. 그걸 상태 바꾸는 거고, 이거는 이제 작업 목록인데, 이거 이제 작업할 때 어떤 OP 판넬, 오퍼레이션 어떤 조건을 사용할 건지 선택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디폴트 값은 우리가 작업을 할 때 이속 부피라든지 가공 깊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본값이 딱 들어가 있거든요. 그 기본값을 수정하는 기능인데 굳이 여기서 하지 않고요. 우리가 경로를 생성할 때마다 저장할 수 있는 아이콘이 있어요. 크기, 조건을 크게 보면 이거 여기 보시면 이제 기본값 파일을 저장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얘가 이제 내가 하나 조건을 넣지도 않았는데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는 기본 조건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내가 기본 조건을 여기다가 10으로 했는데 난 5로 하고 싶다. 얘는 25로 돼 있는데 난 50으로 하고 싶다. 이렇게 정의하고 얘를 딱 누르면 그 기본값이 이걸로 바뀌어요. 그래서 다음에 열 때는 그 값으로 항상 들어가 있다는 얘기지. 그거를 여기서 바로 저장을 누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거기에서 열어서 일일이 하나씩 해도 되고, 작업을 하면서 그때 이걸 눌러서 기본값을 바꾸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보면 제가 여러분들하고 다르죠. 지금 여기가 여기 이 설정값을 나는 항상 이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 프로그램 번호도 이렇게 뜨게 하고 싶고, 여기 얘를 체크하면 공구 번호가 1번부터 다시 카운트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여기 뭐 이 정도 회전수 이런 것들도 난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럴 때 쓰는 것이 뭐냐면, 여기 작업 기본값 밑에 보시면 이 느낌표 얘를 눌러서 보시면 이제 기본값들이 쭉 떠요. 기본값 목록이 쭉 뜨는데, 여기에 속성에 가서 파일을 눌러서 공구 설정에 오면 수정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지금 여기서 수정을 해놓잖아요. 그러면 껐다 켰을 때 이 값이로 항상 얘가 조건이 떠요. 그러니까 한 번만 세팅해놓으면 처음에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안 돼, 0으로 돼 있고, 이거 쭉 꺼져 있고, 이것도 공구 조건 사용으로 돼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걸 이렇게 바꿔놓고 확인 누르잖아요. 그럼 이 값이 이 기본값에 저장이 돼요. 이 기본값 위치가 나와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쉐어 마켓 XU 밀 OPS 오퍼레이션이라고 뜻인데, 경로 밀 MM 디폴트라고 하는 그 오퍼레이션에 이 값들이 다 저장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여기 파일이라고 하는 속성 그 위치 얘가 해서 확인 누르잖아요. 그럼 아까 수정한 것들이 여기에 저장이 돼요. 그럼 얘가 기본적으로 시스템이 처음 껐다 키면 여기 있는 이 조건으로 얘네들이 싹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할 때 이 조건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이게 안 돼 있으면 할 때마다 그걸 바꿔줘야 되거든요. 파일 들어가서. 근데 주로 많이 쓰는 형태로 여기서 바꿔놓고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 내용들이 이제 여기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구 설정. 아까 이제 이거는 프로그램 번호는 얘를 이제 G코드로 출력하잖아요. 출력하면 이 7777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출력이 되는데, 그게 어디냐면, 얘를 옆으로 좀 옮겨보시면, 여기 있는 거 있죠, 여기. 이게 지금 가공 경로인데요. 가공 경로를 NC 코드를 출력할 때 7777이라는 이름으로 출력하겠다 이 말이에요. 얘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경로를 생성하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름으로 얘가 만들어져요. 아마 여러분들은 0으로 돼 있을 거예요. 이게 000으로 돼 있었으니까 이게 0000으로 생성이 되는 거거든요. 코드를 출력하면 출력하면 선두에 57777 이렇게 떠요. 여러분들은 0000으로 뜨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제로 설정은 뭐 이 정도면 됐고요. 안전 영역은 이제 경로를 생성하지 말아야 될 영역인데요. 뭐 거의 쓸 일이 없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파일 부분
설명을 했습니다. 10분간 휴식하시고요.